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될 내용은 전쟁 뉴스가 좀 많습니다. 전쟁 뉴스가 많은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되게 이제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실질적으로 원거리 해상 봉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전문가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전문성이 거의 없지만 이런 해양 관련된 전문가층들도, 그러니까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보면은 뭐 거의 전 세계의 인재들이 뭐 테크 분야뿐만 아니고 미국에 이제 집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실상을 언론들이 전혀 커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입장을 오늘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외화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의 통행세를 받겠다 이런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만큼 이란의 외환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이제 판세가 상당히 많이 기울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이 호르무즈의 근거리 봉쇄는 이란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원거리 봉쇄는 미국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이란에 대해 특별하게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도 이제 거짓말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오늘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투자 문제를 조금 다루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은 오늘은 또 투자를 안 다루는 걸로, 그래서 세계 문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상황은 에너지 전쟁 국면에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란의 해상가스전인 그런 사우스 파스 지구를 포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들이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에너지 전쟁이 개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란 전쟁은 경제적 상호 파괴 단계로 진입한 거죠. 가장 이제 격상한 겁니다. 인명을 살상하고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거하고 이런 것을 넘어 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생명줄을 끊는 그런 이제 가스전 공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LNG 수급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카타르가 장기 공급을 맺은 국가들한테 물량을 공급하기도 어렵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개전 20일에 접어들면서 이란 전쟁은 전쟁의 강도나 심도 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토탈 에너지 전쟁 단계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만에서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런 부분에 집결된 해상 가스전이 여기 보시면은 북쪽은 카타르가 갖고 있고 영유권을, 그다음에 남쪽 사우스 파스, 노스 파스는 카타르 영역이고 사우스 파트는 여기 사우스 파스죠. 사우스 파스는 이제 이란 영역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지역의 가스전하고 그다음에 정제시설을 이제 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건데, 에너지 시설 공격의 최신 상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란 인터내셔널 영어 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X상에서 뭐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보통 신문들이 이제 CC에서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X가 미디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대로 그냥 X가 가장 정직한 미디어가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제 공격한 거에서 불이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고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스 파스필드 오버나이트 파이어가 컨티뉴하고 있다는 거니까 밤새 이제 타고 있다는 거죠.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미사일 공격 도중에 수요일 저녁에 리야드 소재의 사우디 아람코 시설 방향에서 낙하하는 발사체가 폭발할 모습이 목격됐고 사우디는 요격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란에 쏜 탄도미사일 4발을 요격 및 파괴했다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실상이 정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드론이 개발된 것이 이스라엘의 용도라고 그동안 이란이 주장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변국을 복속시키기 위한 그런 무기체계를 구축해 온 거죠. 설마 했는데 이번에 걸프 국가들이 다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남부 파스 가스전 하에 전쟁 19일째 3월 19일 자정 무렵 또 두 번째 폭격이 있었네요. 아살류에의 남부 파스가스 시설이 공습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화재가 발생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한 번 더 때린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란이 또 경고를 하죠.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공격이 주어질 것 같다.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란은 남부 파스 가스 시설 피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데 이어가지고 목요일에 공격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다. 이란 측 대변인은 에너지 시설 공격은 이제 이스라엘이 주도한 거죠. 큰 실수라고 언급했고 반복될 경우에 상대국과 그 동맹국들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타격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완전히 이제 깡패가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중동 국가들한테는 이란이 그냥 깡패 국가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돼 가지고 친미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국가들이 대폭 늘어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이 최신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랍 국가들이 규탄한 거죠. 아랍 국가들이 유엔 인권이사에 긴급 토론을 요청했고 이란이 민간인 및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에 긴급 토론을 요청했고 공격을 받은 국가들에는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밀레트 등이 포함된다. 전부가 다 그동안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던 그런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적의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믿고 설린 외교를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할 만큼 물리적 억제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주변국과 에너지 시설이나 가스지나 유전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주요 전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24시간 동안 전쟁은 단순 군사시설 타격을 넘어서 상대국의 경제적 숨통을 끊는 에너지 인프라 파괴전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방아쇠를 당긴 것은 이스라엘의 이란 영역에 속하는 사우스 파스 가스전에 대한 공격이었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조금 진화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측은 사전에 통보받은 바가 없고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고 추가적으로 이란이 계속해서 바레인이나 카타르나 이런 데 정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은 남부 파스 전체를 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제 에너지 전쟁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이스라엘발 이란 남부 파스 가스전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 인근한 아살류의 인근 가스 시설에 대한 이제 공격이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곳은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8%가 집중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의 우방국인 걸프 국가들에게 공격을 감행한 거죠.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플랜트 미사일을 공격했는데 아마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에 카타르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LNG 가격이 올라서 한국도 타격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쿠웨이트의 미나 알 아흐마디 앤 미나 압둘라 정유소를 드론을 공격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람코 시설을 공격했고 UAE는 합산 가스전 및 밥 유전을 공격한 거죠. 여기는 이제 다른 데는 대개 플랜트 시설을 공격한 것이고 UAE는 직접 정유 가스전 필드를 공격한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운영을 전면 중단을 했네요. 이렇게 이제 되신 거고 어떻든 간에 에너지 전쟁은 유가나 LNG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배치된 그런 지하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처음으로 5,000파운드급 벙커버스트를 투입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B2나 B52가 전부 다 동원되는 대규모 이제 공습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결론은 에너지 전쟁으로 지금 확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는 지금 우리가 안목을 좀 넓힐 겸해서 실질적으로 이란이 봉쇄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 그리고 봉쇄를 하면은 미국 측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호르무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도 여기에 있는 쾌심을 맨 처음에 여러분들 점령해 가지고 요새를 설치한 데가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빼앗았죠. 이 쾌심 섬은 식수가 아주 부족하고 물이 비가 내리면 이제 빌 자체가 다 이렇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석이 좀 독특한 이 쾌심성이 이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데 이 쾌심 섬에 치아에 여러분들 대규모의 미사일 기지를 갖고 있죠. 여기가 아주 요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요지인 그런 지역이고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2마일 배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중간에 이제 완충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고도들입니다. 이게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카미르 이런 데가 되게 14세기 15세기의 대항해 시대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부다 무사 아일랜드, 글레이터 툼버 아일랜드 여기가 다 이제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 해병대가 진입하게 되면 이런 섬들을 아마 점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호르무즈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이란이 해상 통행증을 발급하는 선박들에 한해서 이란 해안에 바짝 붙어 항해해야 되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봉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란의 무력 시위도 있지만 해상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는 게 더 큰 이유죠. 무력으로 막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사실상 해상 봉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쇄도 이제 중국발 원유 이런 부분들은 통과시켜주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폐쇄하기보다도 선택적 타격을 통해 서방 세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태고, 미국 이스라엘 및 그 동맹국 선박은 즉시 타격 대상이 되고, 그래서 통행을 원하는 선박은 이란 해안에 바짝 붙어 항해하거나 이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실상 이란이 해상 통행증을 발급하는 주권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게 공해상의 그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국제법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이제 사실상 봉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험회사들이 해상보험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보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부 다 미국 정부가 인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평소 통행량의 95%가 증발한 겁니다.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서 100척 정도가 항해를 했는데 5척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는 100척에서 150척 정도 통과했는데 3월 중순에 하루 평균 5척에서 6척 정도 통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봉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은 것, 이렇게 정확한 거죠.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해군력이 거의 다 전멸한 상태지만 이란이 기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5,000개에서 6,000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선박 보험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배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당히 이제 전쟁 전에 비해 가지고 한 30% 정도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그럼 방어 상황이 어떠냐? 방어 상황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호르무즈가 해협이 아주 이렇게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주변에 쾌심 아일랜드라든지 반다르 아바스 이런 데가 전부 다 군사 기지화되어 있고 상당수는 다 지하 요새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란은 단순한 해군력을 넘어서 해안선과 섬 정체를 거대한 지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미사일 시티, 캐심섬과 라라크섬 등 주요 섬 지하 깊숙한 곳에 대한 미사일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르라든지 이런 거는 수면 해수면 가까이 여러분들 날아서 때리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노출되지 않고 위성 탐지가 어렵고 발사 시에만 잠깐 모습을 드리는 히트앤런 방식을 사용하니까 공군력도 사용해야 되지만 결국은 핵심 거점에 대해서는 미국 해병대가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된 거죠. 이란이 이제 그린벨트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해안 미사일 벨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방어 상황의 앞구는 거대한 안반 지하에 건설된 천년 요새인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럭형 이동 발사대를 이용해서 이동식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즉시에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체제하고 그다음에 섬에 건설한 그런 지하미사일 기지 같은 걸 통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공격 기지를 이제 이 지역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 미사일이 상당히 위협적인 모양입니다. 이 호르무즈 4대 전략 요충지가 반다르 아바스, 캐심섬, 라라크, 투버, 아부무사섬 이런 데가 다 여러분 보시면은 투버 이 섬, 이런 걸 다 점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부무사 섬, 그다음에 시리크, 반다르, 아바스 이런 데가 다 이런 거점인 거죠. 거점이니까 뭐 이거 점령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냥 공군력까지 때리고 그냥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참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요지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이제 캐심섬에는 세계 최대 지하 미사일 기지가 있고 안반 속에 수백 미터 깊이의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어떻든 47년 동안 전부 다 석유 팔아가지고 이런 군사시설을 만든 겁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해군 총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마 영유권 지금 분쟁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캐심섬에서 대함 여름 미사일이 요격거리가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란의 요격거리가 여러분들 그냥 천의 요새인 겁니다. 천의 요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 이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격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붉은색 되어 있는 것은 이란 측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데고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란데 측은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나 이런 데는 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의 공군기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기지가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좁은 지역에 막대한 군비가 이렇게 여러분들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면은 이제 미사일 기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전부가 다 붉은색으로 좀 굵직굵직한 데는 큰 기지들이고 이게 전부가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방어 상황 이렇게 지금 이제 돼 가지고 여기 이제 특히 대함 순항 미사일 이거는 이제 대함 순항 미사일은 해수면에 밀착해서 비행해가 그냥 함선을 때리는 그런 미사일이 누르 모양입니다. 굉장히 위력적인 모양입니다. 120에서 300km 안에 함정이 접근하게 되면은 해수면에 밀착 비행을 해가 때리는 거니까 방어할 그런 시간이 충분히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함 탄도미사일은 위에서 그냥 마하 3 이상 정도의 초고속 이런 급강을 하니까 함정에서 준비하기가 특수한 그런 방어 시스템을 뭐 이지스함이라는 이런 게 아니면은 그걸 하기 힘든 거죠. 저고도 침투 누어 계열의 미사일은 수평성 아래로 비행하여 함정의 조기 경보 체계를 무력화합니다. 카리즈 파 단독 미사일 특유의 속도로 수직에 가깝게 고쳐 요격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선을 호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인 거죠.
적이고 결국 이제 이렇게 밀집된 기지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이 개시가 된 겁니다. 미국이 이제 무력화 작전을 뭐 지금까지는 상선을 호위하는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공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미사일 기지나 이동 미사일 발사체를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의 무력화 작전이 개시가 된 겁니다. 미국의 무력화 작전이. 그래서 이제 첫 작전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란의 해안 방어망을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공습 작전 벙커버스터 GBU-72를 투입했는데 그러니까 뭐 나탄저나 포르도의 여러분들 핵시스를 때리던 그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B-2 스텔스기가 오고 그다음에 이런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캐심섬에 구축된 지하시설을 때린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란 지하 미사일 도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전이 시작되고 벙커버스터 이름 GBU-12가 여러분들 이렇게 큽니다. 이런 폭탄을 가져가지고 여기 이제 작전을 수행한 거죠. 캐심섬에 우선 이 섬에 캐심섬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이 캐심섬을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공격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해안 미사일 고정된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 그래도 가능한데 이동식 발사대를 다 잡아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 해안 미사일 기지나 지하 저장 시설은 이제 공군기를 동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제거해 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처음에는 상선 호위 위주로 생각했는데 아마 이 이란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나 대함정미사일 같은 것이 워낙 위력적이니까 기지라든지 지하시설을 전부 다 없애야겠다. 영국 기지에서 이룩했네요. B-52. B-2는 아마 본토에서 아마 이룩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상륙작전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렇게 뭐 오래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란이 참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영어 문건을 그렇게 자주 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영어 문건만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전문가층이 아주 두텁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국가 지도자가 판단을 할 때도 대단한 그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인구 규모도 크지만 방송 준비하면 더더욱 그렇게 느끼죠. 야,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호르무즈가 그렇게 여러분들 다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란이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호르무즈를 개방할 것인가 개방하지 않을 것인가 스위치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매체에서 하나도 언급 안 하는 거죠. 언급하지 않고 미국이 생명선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냐 아니면은 개방할 거냐에 여러분들 헤게모니를 이란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봉쇄할 거냐 아니면 개방할 것이냐는 것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존 콘라드 5세죠. 이분은 바다 출신입니다. 여기 이분은 보시면은
존 콘레드라는 사람입니다. 존 콘레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해운업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G캡틴이란 회사의 CEO입니다. CEO고 본인 자신이 이제 해군 출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 최대의 해상 뉴스 및 분석 플랫폼인 G캡틴의 설립자입니다. 파운더죠. 전 세계 선주와 해군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매체 중 하나고 백악관에서도 수시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해상 전문가, 그리고 실제 대형 선박을 지휘할 수 있는 무제한급 선장 매너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능력이 뛰어나 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존 콘레드. 그리고 이제 뉴욕 주립 해양대학교를 나왔고 아주 똑똑하네요. 며칠 전에도 이제 백악관에 가서 브리핑을 한 존 콘레드란 아주 똑똑한,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저도 참 방송 준비하면서 몰랐던 미국을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죠. 호르무즈 개방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호르무즈 위기의 배경, 지금 제가 쓴 이 글을 건너뛰어도 좋지만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선박 그리고 선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는 이란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 해군이 선박들에게 통과 허가를 내주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걸 보도를 일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위기의 핵심은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지 이란이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호르무즈 해협의 폭은 21마일입니다. 각각 2마일 폭의 2개 항로가 있고 그 사이에는 2마일의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마일 3개의 여러분들 그 출액이 있고 중간에는 배가 다니지 않는 완충지역입니다. 일반적인 통행 분리 방식은 이란 영해를 통과하며 캐심섬과 라라크섬을 지나게 됩니다. 캐심섬과 여기가 아마 라라크섬일 겁니다. 캐심섬과 라라크섬을 통과합니다. 이곳에서는 혁명수비대의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포대, 고속 공격적 기지가 있어 모든 통행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 제품이 이 좁은 틈을 통해 흐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20%에 해당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형 동서 파이프라인과 UAE 푸자일라형 파이프라인을 합쳐봐야 겨우 500만 배럴 정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이고 수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국제그룹 소속 7개 P&I 그룹 선주 책임 상호보험조약이 페르시아만 내 전쟁 위험 보장에 대해서 72시간 취소 통지를 발행했을 때 그것은 통행이 불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이란이 무력으로 이런들 봉쇄를 한 게 아니고 이란의 위협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보험회사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런데 힘은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도 이런 백악관에 가서 브리핑을 한 모양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란이 여러분들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 해군이 선박들에게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정세를 잘 알아야
미국이 함정 좀 보내라 하면 그때 잽싸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뭐 그냥 맨날 뒷북치는 겁니다. 군사적 봉쇄가 아니고 글로벌 선박 보험 체계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해군력뿐만 아니라 보험 승인권이라는 경제적 스위치를 통해 통행 여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민간 회사들이 손을 들고 이런 포기해버리니까 그 보험 권리를 미국 정부가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현재 미국은 해군력만 갖고 있을 뿐이 아니라 보험 승인권을 여러분들 가져온 겁니다. 미 해군을 통행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대세편성에 그냥 기사를 쓰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 해상보험과 미국 통제권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메커니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진짜 이유는 이란의 미사일보다도 선박 보험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배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줄 보험사가 없으면 어떤 선주도 무서워서 배를 띄우지 못하고 은행도 전 세계 석유 거래를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직접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며 해협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군사적 화력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보험 승인과 미 해군의 통행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핵심 보험은 의도적으로 빼놓은 채 아직 배들에게 가도 좋다는 신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조용한 이유는 이란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통행 스위치를 아직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군사적 봉쇄보다도 글로벌 선박 보험 체제의 붕괴 시작됐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포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재보험 시설을 창설해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해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원거리 해상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통행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런 배가 밖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동시에 보험 체계까지 전부 다 손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협이 봉쇄가 된 것은 해군이 통행 허가를 허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하는 겁니다. 규칙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규칙을 결정하는 겁니다. 강자가 규칙을 결정하고 약자는 그걸 따르라 이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두들겨 맞는 겁니다. 유럽은 덴마크를 비롯해서 큰 대형 선사가 있는데 돈 벌 국림하고 이런 배 보호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열을 받은 겁니다. 아니 너희들 상선을 너희들이 보호 안 하는데 우리가 왜 보호해 줘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오늘 이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접스러운 이런 전문가가 아니고 이 분야에 이런 제일 가는 전문가입니다. 존 콘라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은 학습입니다. 모든 것은 교훈이고 여러분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세계 최1급의 여러분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변별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일 세계 소비량의 5분의 1인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흐르는 대체 불가능한 요충지입니다. 3월 5일 날 국제보험클럽들이 전쟁 위험 보장을 취소하면서
전 세계 90%의 선박이 법적 금융적으로 항해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험 중단으로 한우 평균 77척이던 통행량이 하루 4척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금 1000척 이상의 선박이 걸프만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가 직접 200억 달러 규모의 해상 재보험 시설을 구축하여 세계 최대의 최후 보험자로 나섰습니다. 미국은 선체의 화물을 보장하면서도 오염사고나 인명피해 등 배상 책임은 보장에 제외하는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미사일이 아닌 보험 승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통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보험 문제가 일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이 상선들에 대해서 미 군함과 30해리 이상 거리를 두라고 경고하며 사실상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협을 즉시 개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해협을 닫아두는 옵션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호르무즈 위기의 진정한 핵심은 군함이나 지뢰밭이 아니고 미사일이 아닙니다. 런던 금융가가 이런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를 최후의 보험자로 세움으로써 해군력뿐만 아니고 보험이라는 경제적 스위치를 통해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글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온오프 스위치를 모두 쥐고 있습니다. 함포 사격뿐만 아니고 보험 승인권을 통해서 행사합니다. 보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선박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 해군이 상선들에게 군함과 거리를 두라고 경고하는 해군의 직접적인 그린라이트 없이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어떤 언론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현안 과제에 이면에 실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존 콘라드 이 지캡틴이라는 그런 해상 뉴스 및 분석 플랫폼 창업자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내용은 보험 권리하고 동시에 해군력을 가지고 페르시아만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권을 미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무슨 10% 통행세 받는다는 이야기는 10% 통행세 낸 선박들은 항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항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헛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하는 헛소리 뻥뻥만 여러분들 언론들이 다 보도하는 겁니다. 호르무즈는 미국 손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전쟁은 장기전이 될 수 없습니다. 전부가 이런 장기전이 될 거라 걱정하는데 장기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어제 존 콘라드 5세가 미 국방장관 인터뷰를 인용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왜 장기전이 될 수 없는가. 이란 군부는 우리가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전부 다 이런 이란 의견을 받아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떠드는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이런 전쟁부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존 콘레드가 장관 말이 맞습니다. 끝없는 전쟁을 하려면 육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육군 수송선에 탱크가 단 한 대라도 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육군 투입 안 하더라도 이긴다는 겁니다. 육군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긴 게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필요하면 해병대 정도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트윗은 현재 이란 전쟁이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수만 명의 지상군이 투입되어 수년간 지속된 늪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탱크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규모 점령이나 지상 침공 계획이 아직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군 공군 중심의 정밀 타격과 보험과 금융을 활용한 경제적 봉쇄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군부나 정책 집행자들과 다른 데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지식 격차나 이런 거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분이 아마 테헤란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교수 모양입니다. 통행시 10% 받아가지고 돈 벌어서 외화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은 해상보험과 미 해군의 허락 그 두 가지입니다. 이라는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핵심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란 대학 교수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런 통제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존 콘라드 이분은 학자 출신이 아닙니다. 선장 출신입니다. 현장을 바삭하게 아는 거죠. 푸르칸 게질 칼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란 측을 좀 옹호하는 사람이 모양입니다. 이란의 천재적인 수입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의 10%의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73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제재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고 전쟁 피해 복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체크메이트 외통수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더라도 인도양을 진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앞을 미국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해리 내에 미 함대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걸 원거리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원거리 해상 봉쇄를 인도양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미 해군의 그린라이트가 없으면 인도양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존 콘레드 CEO가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허락할 때만 가능합니다. 미국이 그래 이란이 10% 통행료 받아라 그렇게 허락하면 가능한 겁니다. 미국이 그래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미 해군은 적에게 돈을 지불하는 그 어떤 상선도 통과 허락을 안 줄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만일 돈을 지불한다 그럼 프랑스 국적사는 여러분들 대양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이란의 여러분들 유명한 교수라 해봐야 여러분들 그냥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이런 전략을 짜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 제재와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이란이 세계 석유 동맹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막대한 통행로를 징수해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게 이란 혁명수비대의 수준이고 이게 이란의 여러분들 군부의 수준이고 지도자의 수준인 겁니다. 그 수준 위에서 뭡니까 노는 게 미국 사람들인 겁니다. 이란이 통행로를 징수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상 장악력을 가진 미 해군이 이란에 돈을 내는 배는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진짜 주인은 미사일을 쏘는 이란이 아닙니다. 해상 물류와 보험 그리고 물리적 통행권을 통제하는 미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양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호령할 때 해양력을 가지고 호령했지 않습니까? 포르투갈이나 여러분들 과거에 스페인이 밀리는 것이 전부 다 영국의 해양력에 의해서 밀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여러분들 진짜 주옥 같은 글을 썼네요. 존 콘라드 베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아마 백악관에 가서 이런 브리핑을 한 모양입니다. 수시로 여러분들 미국의 에너지 분야 이런 데서 이런 브리핑을 받는 모양입니다. 존 콘라드 이 경력 보시기만 선장 출신입니다. 전쟁과 제재로 돈줄이 마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 10% 통행료를 걷어 연간 1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챙기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존 콘레드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이 계획이 곧장 실패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로를 장악하고 있는 미 해군이 이란에 돈을 내는 배는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이란의 수입원은 원천 봉쇄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사일을 쏘며 위협하는 쪽은 이란이지만 실제 해외 통행권과 금융보험이란 진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미 해군의 압도적인 무력과 미국의 경제적 통제권 앞에서 현실성 없는 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세를 정확히 알면은 유럽에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군함 한 대 보내라면 즉시 보냈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여러분들의 해군력 격차에 따라서 패권이 결정됐습니다. 포르투갈이 해군력을 유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다음에 네덜란드한테 뺏기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영국의 해군력에 밀렸기는 뺏기고 영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이 밀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간 겁니다. 무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는 낭만이 아닌 거죠.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전부 다 털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 해군은 그러니까 원거리 봉쇄를 하는 겁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더라도 인도양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길목을 미 항모전단이 이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 해상 봉쇄를 하는 겁니다. 이란의 10% 통행료 징수 계획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만큼 외화 조달이 힘든 겁니다. 지금. 이란이 해외 주인인 척 통행료를 요구하지만 실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미국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에 돈을 내는 그 어떤 배에게도 해협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분 통과하게 되면 대양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이 밖에는 여러분 대양입니다. 아라비아해 그다음에 여러분 인도양으로 진출하죠. 그 길목을 여러분들 해군 전단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길목을. 그러니까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라는 것이 저도 이번에 참 많이 분발하는데 야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시야를 넓히는 것이. 그 미국이 최강 국가입니다. 무력도 여러분 최강이지만 전문가 풀이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전문가 풀이. 각 분야에 해양 전문가 그다음 보험 전문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강자는 규칙을 정하고 약자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딴 거 없고 모든 여러분들 그냥 스위치를 미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유럽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은 배 보내라 할 때 여러분들 즉시 배를 한 대 보내고 그다음 그거 한 거죠.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학습에 여러분들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여러분들 넓히고 길게 보고 준비도 다부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이 통행 스위치를 끄는 순간 이란의 730억 달러 수익은 일장춘몽이 되는 겁니다. 상선들은 이란 미사일보다 미 해군의 통행 금지 명단에 오른 것을 더욱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이 이런 인재풀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교육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교육이. 미국 교육이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런 젊었을 때 미국을 이런 접한 사람들은 그 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그걸 몰라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교육제도가 많이 다르죠. 교육제도가. 지금 AI 개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이란 달러가 참 심각한 모양이에요. 호르무즈 통행 시에는 꿈도 야무진 거죠. 백악관이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자 한다면 단 한 번의 지시로 가능할 것이다. 결국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미국이 내린 전략적 선택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여러분들 원유 수송소가 오가면서 이란이 여러분들 전비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 비용을 원유 수출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좋은 일을 시키라고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 가지고 이란이 돈 벌게끔 만들어 주겠습니까? 여기에 존 콘레드 씨가 여러분들 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없으면은 항만 입항, 한물 금융, 선박 용선 등 현대 해운 시스템의 모든 사슬이 끊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회사들이 포기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험을 인수해 가지고 직접 보험 제공자가 됨으로써 해협의 통제권을 해군력에서 금융통제로 옮겨버렸습니다. 현재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스위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책임보험 보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할 의사가 아직 없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원유를 실은 상선들이 항해를 시작하려면 보험 정수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직접적인 통과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린라이트. 결국 현재의 해협 봉쇄는 이란의 방해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결정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개방 스위치를 빨리 여러분들 오프에서 온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5가지입니다. 이란 정권의 완벽한 고사유도, 현재 이란은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수출이 막히면서 경제적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면은 이란이 숨통을 틔울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여러분들 찌를 때 기회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칼을 휘둘렀는데 여러분들 상대방이 피하면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 내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정권이 스스로 붕괴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 가지고 진검승부인데 진검승부를 여러분들 할 때 흐리멍텅이 하면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일생일대의 기회인 겁니다. 미국으로서. 이란의 이런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제로의 기회인데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을 왜 여러분들 봉쇄를 풀어줍니까? 죽일 때는 확실히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란 정권에게 이런 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만든 2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은 세계의 모든 선박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적격 선박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미국의 전략에 협조하는 국가나 기업들의 배들만 골라 보험을 승인해 주려 합니다. 해협 통행권을 외교적 보상이나 압박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상보험권을 본인이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나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항상 뒷북을 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여러분들 함정 보내라 다 안 간다 하더라도 한국은 여러분들 네 가겠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뭐죠? 면도 세워지고 뭡니까? 폼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이런 걸 읽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보험이라는 안정장치와 책임회피. 존 콜레드 CEO가 지적했지 미국은 오염사고나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잔당에 의해서 환경재앙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와 수조 원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적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여러분들 수뇌부가 다 짤 거 아닙니까? 그치? 보험은 인수하되 배상책임보험은 지지 않는다. 그치? 동시에 선주들에게 아직 위험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재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미국의 여러분들 수입량은 1%밖에 안 됩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중동 석유 의존도가 낮은 미국 본토의 에너지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특히 셰일 오일 업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고유가를 유지하며 미국산 에너지를 전 세계 비상값에 팔 수 있는 기회고, 이 과정에 중동 중심의 에너지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는 의도를 깔고 있습니다. 보시죠. 수가 다른 겁니다. 확실한 안정보장 없는 개방의 위험성, 이란의 지하미사일 도시와 기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해협을 열었다가 대형 상선이 격침될 경우 트럼프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통해 이란의 해안 방어망을 100% 무력화했다는 확실한 전가가 나올 때까지는 보험과 해군 통제를 통해 통행량을 조절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시야나 안목을 넓히고 세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 이긴 게임입니다. 이긴 게임. 이걸 알아야 뭡니까? 거기에 이긴 게임에 여러분들 성장한 게 여러분들 줄을 서야 되는 거죠. 허성구님 말씀처럼 하늘이 준 기회였던 겁니다. 키는 트럼프가 쥐고 있고 문은 이란이 무너질 때 연다. 결국 현재 상황은 군사적 대결이 아니고 미국이 설계한 거대한 경제적 포위망입니다. 해군력을 동원해가 이런 원거리 해상봉쇄, 인도양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배가. 거기다 이런 보험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해협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채 이란이 완전히 항복하거나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최대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이런 그림을 못 보니까 헛소리들을 맨날 좀 떠드는 겁니다. 존 콘레드 이런 CEO의 진단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의 미사일 활약이 아니고 미국이 장악한 해상보험과 통행 승인권이라는 경제적 스위치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재보험 시설을 통해 전 세계 선박의 생사 열달권을 쥐었고 의도로 책임보험을 제외함으로써 해협 개방의 주동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호르무즈 위기는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관세 체계를 재편하게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제전쟁의 성격이 짙습니다. 해협의 문을 잠근 것은 이란의 미사일이지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미국의 보험 승인과 해군력이다 이야기죠. 미국이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조율 중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르면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구한말 때 우리 조상들이 이런 몰랐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익스큐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냥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시대 변화 못 읽으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죽기 아니면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누가 하나도 슬퍼 안 해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머리가 평범하면 더 많이 일하고 머리가 평범하면 더 열심히 일하고 머리가 평범하면 뭡니까?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 안 하면은 그냥 자식들 데리고 고생하고 노후도 이런 깝깝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유럽 이야기를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어마어마한 청이 두텁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콘레드라는 사람이 유럽 사람들에게 이분이